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36쪽부터 39쪽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여행을 같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김포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루 전에 짐을 싸고 또 무엇을 알아보죠? 네, 보통 날씨를 알아보잖아요. 그쵸? 가서 그곳의 날씨가 어떤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또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뭐 우산을 챙겨간다든지 아니면 동선을 어떻게 짠다든지.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내일 제주도 날씨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아쉽게도 비가 온다고 하네요. 비가 오지 않아야지 돌아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사진도 잘 나오는데 말이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어디 놀러 가기 전에는 보통 날씨를 체크하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에게 여행 갈 시간이 길게 주어졌어요. 세부에 긴 시간 동안 놀러 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코디로 옷을 챙겨 가겠습니까? 1번 롱패딩, 2번 짧은 반바지에 티셔츠. 당연히 2번이라고요? 왜요? 무엇을 생각하고 골랐나요? 네, 그 나라의 기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후, 요즘에 기후 변화라고 하면서 기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작년에 호주 산불 및 최근에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기후란 무엇일까요? 날씨와 기후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까 여행을 짧게 갈 때는 날씨를 생각한다고 했고 길게 갈 때는 기후를 생각한다고 했었지요. 이거랑 관계가 있답니다.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옆에 써놓은 이것은 기후의 3요소예요. 지역의 기후 특색은 무엇으로 보여지나요? 라고 하면 이 기강바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스크루버가 아니라 기강바. 이 기온 강수랑 바람으로 기후가 나타나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여러 해는 30년을 보통 기준으로 잡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오늘의 날씨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30년 동안 우리의 날씨입니다 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말로 기후를 쓴답니다. 날씨는 우리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날 새로 알면 되지만 기후는 30년의 세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양으로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 기후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지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찾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적도 지방은 무슨 색깔입니까? 네, 빨간색이고 극쪽은 무슨 색깔입니까? 네, 파란색이죠. 그러면 그 지역의 기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에서 빨간색을 쓰면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하고 파란색을 쓰면 차가운 느낌이 든다고 하죠. 이 특징을 지도에서도 활용했어요. 적도 지방은 기온이 높고 극쪽 지방은 기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기온들이 기후 형성에 큰 역할을 끼치게 되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구 친구가 있고 태양 친구가 있습니다. 태양 친구가 태양빛을 받아보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적도지방에 있는 친구가 살려달라고 난리네요. 적도지방은 태양에 가까워서 같은 면적에 받는 태양의 열이 많아서 기온이 높습니다. 반면에 극쪽 지방은 태양열을 비스듬하게 받아서 같은 면적에 대한 태양의 열이 적기 때문에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극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춥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구에서 적도 지방은 덥고 극지방은 춥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중간 지역은 어떻냐고요? 자, 이거 봅시다. 지구는 23.5도 정도 기울어가지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돕니다. 여기가 중간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까와 달리 빛을 적절하게 받습니다. 다만 북쪽에 있는 중간 지역이랑 남쪽에 있는 중간 지역이 계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머리를 약간 태양 쪽으로 기울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덥습니다. 반면에 여긴 조금 더 떨어져 있으니까 춥고. 근데 이렇게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쪽에 갔을 때는 이 지구가 엉덩이 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어떨까요? 더 덥고, 이쪽은 조금 머리를 숙였으니까 이쪽은 춥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이쯤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름이랑 겨울이 있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 호주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밑에 오세아니아 지역이. 그래서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네, 잘 몰라도 돼요. 중학교 가서 다시 하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중위도는 계절이 있고 그냥 적당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교과서 정리하겠습니다. 교과서 36쪽 펴주세요. 밑줄 긋겠습니다.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를 말한다. 세계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세계는 적도지방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데 이는 기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태양열을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은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태양열을 적게 받는 극지방 부근은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또한 각 나라의 위치나 지형에 따라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시 써주세요. 고산기후. 자,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지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런 기후는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기후를 구분해요. 아까 선생님이 기강바 이야기 했었죠. 이게 기후를 구분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봤는데 세계 기후는 몇 개로 나누어지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기후는 열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고산기후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표시를 하자면 적도가 있으면 적도는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극 쪽에는 한대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 한대 밑에 살짝 쌀쌀한 냉대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
건조기후,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산기후가 있습니다. 고산기후란 뭘까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서 38쪽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설명을 듣고 밑줄을 그어주세요. 먼저 열대기후부터 보겠습니다. 열대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건기는 비가 잘 오지 않는 시기를 이야기하고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대기후. 한대기후는 극쪽에 있으니까 기온이 어떨까요? 네, 추워요. 평균 기온이 매우 낮은 기후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달도 10도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따뜻할 때도 10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여기는 무슨 기후일까요? 네,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다. 자,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딱 이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것은 무슨 기후일까요? 네,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는 온대기후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온대기후보다 겨울이 더 춥고 깁니다. 위에 바로 한대기후가 있어서 온대기후보다는 살짝 춥고 겨울이 긴 거예요. 자, 마지막. 뭔가 사막 색깔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특징도 1년 동안 강수량을 모두 합쳐도 500m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건조기후입니다. 서울의 연 강수량이 1450 정도 되는데 이 건조기후는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고산기후. 고산기후는 교과서 내용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교과서 39쪽 펴주세요. 자, 고산기후는 1년 내내 날씨가 서늘합니다.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산 같은 거 보면 맨 위에 여기 눈이 쌓인 거 많이 본 적 있죠? 그 이유가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적도 부근은 기온이 높지만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는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15도 내외로 우리나라의 봄철 날씨처럼 온화하다. 이처럼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고산기후라고 한다. 고산기후의 예시를 사진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멕시코시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콜롬비아 수도의 보고타입니다. 다음 지역은 약 해발 고도가 한 2000m 이상이라고 해요. 2000m가 감이 안 잡힌다고요? 우리나라 설악산의 높이가 약 1708m이고 서울의 관악산이 약 632m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곳에 산다니까 느낌이 이상하지요? 그리고 이 사진은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인데 여기는 고도가 무려 3600m 이상입니다. 거의 관악산을 약 5번 올라간 곳에 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잉카 문명을 대표하는 페루의 마추픽추도 고산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산기후는 지형에 따라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3개의 기후에는 열대기후가 있었고 건조기후가 있었고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그리고 고산기후가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각 기후별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